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한인 업주가 권총 강도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연방국세청과 뉴욕주 세무국 등 정부 당국의 탈세 단속에 적발되는 한인 업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50만 달러 투자 이민과 비성직자 종교 이민 등 한시 이민 프로그램이 1년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뉴저지주 상원에서 유급병과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여전히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1달러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한인 업주가 권총 강도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널스퀘어 인근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그것도 오후 4시를 갓 넘긴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뉴저지 저지시티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한인 업주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토요일 오후 4시경 혼자 가게를 보던 한인 이병은 씨 가게에 강도가 들어와 이 씨의 머리에 2발의 총격을 가하고 카운터에 있던 현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4시 15분. 이미 이 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저지시티의 번화가로 패스트트레인의 종착역인 저널스퀘어가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저지시티의 대표적인 쇼핑거리로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들도 적지 않은 곳입니다. 많습니다. 한인 비즈니스 하시면 그 뭐 채소 가게라든지 비리 서플라도 있고 또 그때 그 당시에 그 근처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굉장히 많은 경찰들이 그 길거리에 그 있었는데도 이러한 그 사건이 난 것은 정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 자체도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검찰총장하고 통화를 해서 어제 일요일인데도 한 검찰총장하고 4번 통화를 했어요. 이 사건 수사에 만전을 기해서 꼭 범인을 잡아서 법의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씨가 운영하던 가게 앞에는 조그만 촛불과 함께 이웃 주민들이 남긴 이 씨를 기리는 글들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피해자 이병은 씨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거주하며 저지시티에서 1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왔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이 씨의 가족은 최근 가게 운영이 힘들어 당장 장례 비용 마련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우리가 현상금을 경찰에 지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 피해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성이나마 저희들이 모아서 전달해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사망한 이 씨의 장례식은 내일 저녁 포트리 김기호 예의원에서 거행됩니다. 유족으로 부인과 20대 딸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연방국세청과 뉴욕주 세무국 등 정부 당국의 대대적인 탈세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징금과 벌금을 징수당하는 한인 업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탈세로 적발된 한인 업소는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은 지난 3개월 사이 각종 탈세로 정부 당국으로부터 세무감사에 적발된 한인 업소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탈세 혐의가 포착된 업소들의 경우 적게는 수만 달러부터 많게는 50만 달러 이상의 벌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불황인 한인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세무감사는 맨하탄과 퀸즈, 브루클린, 나소 카운티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고 델리업소나 요식업, 세탁과 뷰티 서플라이 등 업종 역시 무작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 전에 행해진 탈세 행위까지 샅샅이 뒤지는가 하면 세무감사를 받은 업소의 경우 3년 내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예년과 달리 연이어 감사를 받는 등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한인 공인회계사는 연말연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세무감사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당국이 계속해서 탈세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세무감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의회가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던 여러 이민 관련 법안도 처리됐습니다. 우선 50만 달러 투자 이민과 비성직자 종교 이민 등 한시 이민 프로그램이 1년 추가로 연장됐습니다.
연방의회가 18일 1조 1,400억 달러 규모의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50만 달러 투자 이민 등 한시 이민 프로그램도 2016년 9월 30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됐습니다. 시행기간이 연장된 한시 이민 프로그램에는 50만 달러 투자 이민 외에 비성직자 종교 이민, 외국인 의사 고용안, 전자 노동 확인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취업비자와 주재원비자 직원을 다수 고용한 업체들의 신청비도 대폭 올랐습니다. 50명 이상 직원을 둔 업체 중 직원의 절반 이상이 H1B나 L1을 소지한 직원이라면 신청비는 H1B가 현행 2,000달러에서 4,000달러로, L1은 현행 2,250달러에서 4,500달러로 각각 2배 인상됐습니다. 이 신청비 인상으로 거둬들인 세수는 9.11 테러 희생자의 보상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이 밖에 농업을 제외한 비숙련 취업비자 쿼터는 기존 6만 6천 개에서 25만 개로 무려 4배가량 증가됐습니다. 뉴저지 기업들에 대한 유급병가 의무화 법안이 지난 17일 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여전히 법안에 반대하면서 시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상원은 이날 찬성 22표, 반대 17표로 직원 10인 이상 기업에 최소 72시간의 유급병가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직원이 10명 미만이면 최소 40시간을 유급병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유급병가는 직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아파 간호를 해야 할 상황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직원은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1시간의 유급병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뉴저지에서는 120만 명의 근로자가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로레타 와인버그 민주당 원내대표는 근로자들이 자신이나 가족이 아파도 급여 때문에 쉬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유급병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모든 기업의 직원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이미 여러 차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원 역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김도희 씨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퀸즈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퀸즈 법원이 소송을 각하 처리하고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땅콩 회항 사건의 발단이 됐던 마카다미아 땅콩을 조 전 부사장에게 제공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는 지난 3월 9일 조 전 부사장을 포관과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퀸즈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조 전 부사장의 미국 내 법률 대리인은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관할법상 적절하지 않다며 각하를 요청했고 법원은 4개월 만인 지난달 23일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각하 결정은 지난달 23일 났지만 결정문은 지난 17일 공개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로버트 나만 판사는 각하 결정문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사건을 목격한 증인도 한국에 있다며 김 씨가 치료를 받은 것과 김 씨를 치료한 의사도 모두 한국에 있는 만큼 사실상 모든 증거는 한국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고가 한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는 주장에는 피고가 이미 한국에서 사법 처리됐고 한국 언론들이 피고에게 부정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에도 7번 전철의 퀸즈 보로플라자에서 타임스퀘어 구간의 주말 운행이 수차례 중단됩니다. 하지만 올해보다는 횟수가 좀 줄었는데요. MTA가 총 8차례의 공사 스케줄을 발표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2016년 7번 전철의 공사 스케줄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은 해당 구간의 공사로 총 8차례 주말 전철 운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예정된 날짜는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3월 18일에서 21일, 4월 1일에서 4일, 4월 15일에서 18일, 10월 21일에서 24일, 10월 28일에서 31일, 11월 11일에서 14일,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등입니다. 설이 껴있는 주말과 뉴욕 매츠 홈 경기가 있는 날은 공사 스케줄에서 제외됐습니다. 승객들은 공사가 예정된 주에 금요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5시까지 이 구간 전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나 정상 운행되는 E와 G, NQ 전철을 통해서 퀸즈와 맨하튼을 오갈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총 7억 7,4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7번 전철 구간 선로 교체와 신호체계 업그레이드, 스타인웨이 터널 보수, 허리케인 샌디 피해 복구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공사로 인해 잠시 불편을 겪겠지만 플러싱 라인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 값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갤런당 1달러대로 진입하는 것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18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2.004달러로 1달러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1년 전 갤런당 2.447달러였던 것과 비교해 44센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한편 뉴욕과 뉴저지주의 평균 휘발유 값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스버디닷컴에 따르면 이날 뉴욕주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2.265달러로 1년 전에 2.924달러와 비교해 22.5%나 하락했습니다. 뉴욕시 일원의 평균 휘발유 값도 배럴당 2.368달러로 1년 전보다 20.8%나 내렸습니다. 이미 한 달여 전에 평균 가격이 1달러대에 진입한 뉴저지주에서도 18일 기준 갤런당 평균 1.885달러에 판매되고 있어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기준 전국에서 평균 휘발유 값이 3달러를 넘긴 주는 한 곳도 없었고 하와이가 갤런당 평균 2.749달러로 가장 비싸고 오클라호마주가 평균 1.76달러로 가장 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학교들은 지난 9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급식의 로컬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급식에서 로컬 식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르멘 파리냐 뉴욕시 교육감이 공립학교 급식에 로컬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의 비중을 늘리는 새로운 급식재료 공급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파리냐 교육감은 건강한 음식은 학생들이 효율적인 학교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 요인이라며 이 프로그램이 로컬 식자재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아이들이 로컬 음식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뉴욕시 학교 식당들은 매주 목요일마다 로컬 식재료를 사용한 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시 전체 학교 평균을 봤을 때 이전까지 20%에 그쳤던 로컬 식재료 사용 비율이 11월에는 급식 중 35%까지 커졌습니다. 시교육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 6월까지는 로컬 식재료 사용을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교육국은 급식에 로컬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 약 3,3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프리킨더가튼, 그 어느 교육기관보다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뉴욕시에 있는 프리킨더가튼 4곳 중 한 곳은 교육환경조사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1,114개 프리케를 대상으로 수정된 유아 교육환경 평점 척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261개 센터가 3.4점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3점 미만인 곳도 145군데나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 전체 프리케이 센터의 평균 점수는 3.9점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아 교육환경 평점 척도 조사는 유아가 학습하는 공간과 비품 구비 현황, 1:1 학습 지도, 상호작용 학습 프로그램 구조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만점은 7점이고 3.4점은 학생에게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미치는 프리케이가 받아야 하는 최저점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평가자가 3시간 이상 해당 교육기관에 머물며 교실 청결 상태나 적절한 관리 감독 등을 직접 평가해 작성됐습니다. 시교육국은 자녀의 프리케이를 고를 때는 직접 방문해 교사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가능하다면 현재 해당 센터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를 통해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는 영화
그린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을까를 테마로 한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이는 물론 어른들까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영화 속 캐릭터들과 하나가 됐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Christmas ever! Well, almost. 미국의 유명 작가 닥터 수스의 동화 그린치는 어떻게 크리스마스를 훔쳤을까? 후빌 마을에 사는 그린치와 여러 캐릭터들의 스토리를 그린 동화로 여러 번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최근에는 2000년 짐 캐리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들이 메리 그린치마스 컨셉으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 모였습니다. 화면에서 갓 튀어나온 듯 캐릭터들은 그린치마스 테마파크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아이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주인공 그린치는 물론 영화 속 캐릭터 신디로우와 강아지 맥스와의 만남, 그리고 영화 오리지널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후빌 마을 후빌 축제 이벤트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We're in the middle of Christmas here at Universal Studios Hollywood, and I'll tell you what, we want to see you, so come join us. We have everything from a 60-foot tree and me, the mayor of Whoville. I love it. You know why I love Grinchmas? Because it's all about me. And the best part of all, if you write on a postcard 3 good deeds you did, we will donate a book from the Seuss Enterprise Foundation in your name to a child in need. Now that is what Christmas is all about. 주인공 그린치와 강아지 맥스를 만나기 위해 관객들은 줄을 서고 기념사진도 빼먹지 않습니다. 그린치마스 트리에 달 장식품을 직접 꾸미고 후빌 마을 우체국을 통해 그린치에게 선물과 편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도 어릴 적 봤던 영화 속 그린치와의 추억을 회상하며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Christmas is very special at Universal. The Whoville, you have fun, you become a little kid again. You become a Whoville.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의 그린치마스 이벤트는 오는 1월 3일까지 이어지며 오후 5시 이후부터는 후빌 마을 캐릭터와 함께하는 후빌 축제도 즐길 수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중국에서는 도시로 떠난 사람들이 버리고 간 대형 유기견이 주민들을 공격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안전을 위해서 유기견을 사살하라고 명령했지만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택가 골목, 3살짜리 딸과 집으로 가던 여성에게 대형 셰퍼드 한 마리가 달려듭니다. 셰퍼드가 아이의 다리를 물고 끌고 가려 하자 엄마가 아이를 떼어놓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역부족입니다. 就咬屁股吃，我吓得我当时整个人都吓到我都脚都发软。 한 남자가 긴 나무 막대로 개를 밀쳐내고 나서야 셰퍼드는 다른 곳으로 달아났습니다. 온몸에 큰 상처를 입은 아이는 정신적인 충격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狗你没有抓到，那么大一条狗谁敢去抓？主人你没找到，你能怎么办？ 출근길에 나섰던 한 20대 여성. 모습과 성격이 사자를 닮았다는 티베트 사자견 짱아오 2마리가 덮칩니다. 비명을 듣고 나온 여성의 부모가 짱아오를 쫓아냈지만 이미 여성은 얼굴과 다리 등 7곳을 물려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一隻就咬我額頭，咁然後一隻就咬我右腳嘅。 최근 중국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대형 유기견의 숫자도 급증해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쓰촨성과 허난성 등 일부 지방 정부가 대형 유기견과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맹견 등을 사살할 것을 명령하자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女的不同意，女的说狗比人重要，然后不允许杀狗。 동물 애호가들은 유기견을 사살하는 것은 야만적인 방법이라며 보호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이 수용시설을 지키기보다는 개체수 줄이기에 나선 만큼 당분간 경찰의 대대적인 유기견 포획과 사살 작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18일 음주운전으로 주차돼 있던 스쿨버스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송경류 씨에게 7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습니다. 송 씨는 사고 직후 동승한 여성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후드티 끈으로 목을 졸라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약대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송 씨는 지난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유죄를 인정하고 $1,000의 벌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전자고용인증 사용 기록이 곧 폐기될 예정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국립문서기록보관청의 문서 보관 폐기 규정에 따라 이 베리파이 시스템에 저장된 10년 이상 된 자료를 내년 1월 1일기에 폐기한다고 밝히고 기록 보관을 원하는 업주는 오는 31일까지 웹사이트에서 과거 기록 보고서를 다운로드해 보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앞으로 인공선텐을 받을 수 없을 전망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최근 피부암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성명에서 피부에 대한 자외선의 악영향이 평생 지속될 수 있다며 인공선텐 때문에 매년 평균 3,000건 이상의 응급 부상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FDA는 또 선텐 장비 외부에 선텐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을 더 크게 붙이도록 했습니다. 멀티에스테이트, 전국 로또로 불리는 다주복권으로 범죄를 저질러온 다주복권연합의 보안 책임자 에디 팁턴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팁턴은 무작위 숫자 추첨 컴퓨터에 당첨번호를 미리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를 남몰래 삽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2010년 아이오와주에서 변장을 한 채 당첨금 $1,650만 걸린 복권 티켓을 산 장면이 폐쇄회로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수사당국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포근하지만 흐린 가운데 가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흐리고 비가 오겠지만 포근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기온이 70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고 역시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